지수 보면서 제일 느끼는 거는 이겁니다. 거래량. 와, 이거 점점 더 줄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 제가 보는 컨텐츠 쪽은 시청률에 먼저 반응합니다.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쪽은 내년까지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섹터를 두 개를 골라봤는데 오랜 행보 끝에 나오는 변화, 이거 좀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종목과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것과 꺾여 있는 거에 대한 것만. 근데 조금 다른 게 건설 장비 쪽에서도 지금 코마추, 뭐 볼보 이런 쪽은 전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낮춰 잡고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근데 오히려 국내 쪽이나 이쪽은 좀 세서 약간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고는 싶은데 많이 올라서 못 사는 종목들의 하나죠. 그래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확 사던데. 근데 그 우리는 일반적으로 못 하겠어요. 근데 요즘 추세 매매 하다가 거꾸라져요. 다 이거요? 네. 왜냐하면은 추세가 하루 이틀이 다예요. 그 다음에 그냥 와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특징주 분석하면서 와 어제 이런 거 쭉 강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추세 가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얘기하는 순간이 고점입니다. 또 이렇게 쭉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장세의 특징은 됐다. 오늘만 살자. 이런 오늘만 살자. 이런 게 오히려 하루살이.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맞아요. 하루만 맞아요. 사는 게. 그래서 하루살이도 나름의 인생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인생과 철학이 바뀝니다. 오늘만 잘 사자. 네, 오늘의 인생과 오늘에 충실하고 그다음 내일 가면 또 내일 이쪽 가서 충실하고 이게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참 어려운 장이에요. 네. 이게 시장의 특성, 이렇게 하락장 혹은 횡보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투자법이 좀 맞는다. 그러나 그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진짜 그랬다가는 재미를 더 못 본다. 못 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잘라서 뭐 2% 3% 이 정도 계속 먹다가 추세를 쭉 가가지고 먹는 게 제일 크죠. 근데 그게 나오기 위한 진통이냐 아니면 이거 그냥 계속 가느냐 아직 시장에 확신이 없으니까 뭐 그냥 뭐 산발적으로만 막 움직이느냐 이게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연말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딱 봐도 아직 뭐 저희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금융투자소득세 뭐 양도세 이거 가지고도 지금 좌초돼 있고. 그러게요. 빨리 결정을 좀 내려줘야지. 자, 미국 시장은 이제 돌립니다. 이제 이틀째 양봉이 발짝 나왔습니다. 기분 좋다.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싶은데 체력이 딸립니다. 거래량이 좀 받치면 안 된다. 네. 다음 주 가게 되면 이번 주 또 크리스마스 26일인가가 또 휴장 아닌가요? 이렇게 또 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주식은 뭐 올해 망했고 올해는 재미없고 그냥 휴가나 가서 마음을 좀 다스리자 이런 분위기로 약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향들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래도 좀 돌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세에 딱 걸려있는 자리 저항이죠. 지금 여기서 그리고 또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까지 나오게 되면 뭐 이게 뭐가 의미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1700부터 저기 또 1900선 이 정도 부분까지 또 저항입니다. 이게 차라리 좀 된다 싶으면은 정신 차렸다 싶으면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그거거든요. 일본의 금융정책이 바뀌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충격받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행될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켜보고 게다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반응하는 첫 번째는 달러 약세 같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한숨을 놓는 거예요. 그동안은 달러 강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 기업 입장 쪽으로는 차손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달러 약세로 가는 걸 좀 안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저희가 걱정했던 엔캐리 청산이나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오늘 미국 금리도 확 뛰었을 거고요. 거기다 달러 약세도 좀 더 가파르게 갔을 텐데 시장이 좀 요동을 쳤겠죠. 요게 좀 아직은 관망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연말은 좀 그렇고 내년에 추이 보면서 할까 싶어서 좀 바뀌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걱정은 좀 약간 아직까지 가신 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시장 반응이 나와서 조금 다행인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유가가 뜁니다. 또 이제 그 조만간 80달러 때 또 터치할 모습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저희도 이렇게 추운데 갑자기 뭐 지구 온난화라고요? 그러게. 지구 냉난화인데요 지금 보니까. 아이,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 겨울 날씨 이거 별거 아니죠. 예전에 진짜 매일 아침마다 빙판이 얼었습니다. 뭐 조심하세요. 미끄러지고 조심하세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나오면 그냥 손 실어가지고 막 어떻게 손도 못 내밀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만만하잖아요. 아직은 젊으신가 봅니다 대표님. 네. 키가 끓어요. 아유, 네, 그래서 일단 저항 들어가는데 약간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이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간외로 그냥 그 정도 큰 장중에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실적 발표한 거 큰 변화 없는데 가이던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뮤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뮤직님이 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네. 제발.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너무 행복해서요. 괜히 행복합니다. 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는데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그냥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매출이나 그러니까 다음 지금은 이번엔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항상 이런 업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게 되면 다음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안 꺾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이 정도로 맞춰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그나마 안도는 되겠죠. 혹시나 저 3위 업체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어떠나 싶었는데 근데 감원한다고 합니다. 한 10%. 그러니까 감원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반영까지 감원 비용까지 가세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었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도 벌써 이제 재고가 이제 줄어들 준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리포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지치다 보니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막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주가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업황 저점 때 들어오고 이게 됐을 때 막 희망적인 얘기 나왔다가 절망적인 얘기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춤을 출 것 같은데 아직 뭐 끝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라는 쪽에서 넘어가는데 이제 한국 증시는 지금 동향 보게 되면은 또 일단 재미가 없다는 거에 대한 그대로의 반증. 제가 요즘 지수 보면서 제일 느끼는 거는 이겁니다. 거래량. 와, 이거 점점 더 줄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나 만약에 이제 또 지금 중요한 건 코스닥 쪽인데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좀 살아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살아나느냐고 잘 봤더니 지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에 걸릴까 말까 하신 분들은 파느라. 차라리 미리 팔아놓은 게 낫겠다. 네, 팔고 그다음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또 내가 대주주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게 가족 합산이에요. 와이프한테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왜? 내 재산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합산이가 걸린다라고 해도 그냥 서로 부부 사이엔 좀 투명한. 그래요? 야, 그런 게 서로 그 감추고 싶은 그 주머니가 따로 있는 거군요. 그 비밀은 부부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계좌는 또 그렇게 서로 공유를 못하는 나만의 비상금에 뭐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그게 쭉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몰라 미리 좀 정리하자라는 기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변화는 만약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그냥 통과돼 버린다, 10억대로 통과돼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또 약간 좀 출렁이면 더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선제적인 매도가 조금 더 우위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그런 걸 또 노렸다는 듯이 외국인과 기관 쪽은 어제 코스닥이 양매수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약간 매도가 좀 우위한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거 만약에 반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다 겪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때 시장에 한번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이 우르르 들어온다. 그거는 약간 현금 비중이 있으시면 사야 되거든요. 그런 쪽은. 그걸 사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결정 어떻게 나는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일 좀 하세요. 지금 22일인데 지금
예산에서 이게 수정 받아가지고 갈 시간들은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네. 윤여민 저 팀장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윤여민 팀장의 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기대한다고.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27일 배당락 네. 끝나고 나서 28일부터 다음 주부터 저 1월 초까지 산타랠리가 늦게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다 지나고 그 뒤에 그냥 막판에 바바박 들어올 수도 그렇지. 있겠죠. 왜냐면 네. 어쨌든 싸게 팔았으니까 싸니까 네. 일단 네. 다시 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저희가 예측한 대로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지. 저희 뭐 예측이나 그거와 또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지금 하루만 보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하루. 네, 그래서 코스피 쪽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처져 있거든요. 처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야간 선물 끝난 기조로 보게 되면 시작이 한 2,340선 정도쯤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서 항상 시가는 그 정도쯤에 시작해요. 근데 보고 뭐 있어? 아니 없어. 그러면 또 다시 축 처지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입장은 요즘에 선물 가지고 네. 대규모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거만 반복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매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또 매수할 차례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그보다 주식 좀 사줘야죠. 그러니까 환 플레이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워낙 강세가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더 강세가 진행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사서 원화 강세와 주식 수익까지 보는 쪽으로 갈 텐데 이게 지금 안 들어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뭘 의미할까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뭐 1340선 시작해서 외국인들 동향 맞춰주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지금 저항은 2360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서 지지했던 게 지금 저항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이게 안착이 돼야 시장이 탄력받습니다. 저걸 확 뚫어줄 만한 거래량이 쫙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 확 들어오고 거기다가 뭐 이번에 한국 쪽으로는 그거 같아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금투세, 뭐 양도세 요거 관련된 거 해결되는 게 일단은 고개를 들 수 있는 요인 같아요. 나올 거 없다. 그렇게 되면 좀 자신 있게 좀 플레이하자. 이런 게 좀 보여지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많지는 그러니까 두텁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확인 보여주게 되면 한 2360 안착하고 나서는 좀 다를 텐데, 근데 이거 좀 오래 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위에 저항선이 꾹 하고 플랫한 쪽은 올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하방 압력을 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가면은 돌리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걸리면 안 될 텐데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 에너지나 흐름들은 그렇다라고 보고 저희는 오늘만 볼 또 섹터나 동향들 찾아 나서는 게 저희 뭐 그렇다고 또 잘 못 맞추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사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라볼 게 이제 오늘 말고 네. 저는 이쪽은 내년까지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섹터를 두 개를 골라봤는데 첫 번째가 음식료 제약주 두 개 섹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내년에 다 실적 안 좋아진대. 기업들 뭐 경기 침체 때문에 별로래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구조적인 성과가 나오는 섹터가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환율이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그러니까 달러 약세죠. 그러면 약간 내수 쪽이 더 도움일 테고 그러면 수출보다 수입 쪽이 조금 더 도움인 쪽이 어딜까? 그리고 거기서 그나마 경기가 위축돼도 Q가 살아있는 쪽이 어딜까라고 하게 되면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비슷하게도 움직이는데 그런 게 음식료 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음식료는 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된다 하는 이제 실적 레벨업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물론 저 달러 약세로 되면서 약간 원자재 가격들이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렇게 급하게 올랐던 원자재 가격 때문에 가격을 다 음식료 쪽은 인상을 시켰죠. 음료 콜라는 또 12월 달에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콜라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임 대표님은? 좋아하는데 요새 안 먹어요. 탄산 좋아하세요? 저 좋아해요 탄산. 그렇군요. 전 탄산이 그래서 망친 얼굴이에요. 탄산이 좋아서 네.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네. 이거 안 되겠다. 조금 색깔이 없는 걸로 하자 해서 페리에 마시다가 지금은 이제 끊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하십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네. 근데 이게
그쪽을 보다 보니까 실적 레벨업 시기가 가격은 올렸는데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스프레드 벌어지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워낙 강세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음식료 쪽은 곡물이나 우리나라에서 작업보다는 해외 쪽이 더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수입을 해요. 워낙 강세로 가게 되면 수입 쪽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음식료주가 반등을 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워낙 아직까지 비싸다라는 쪽인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좀 변화가 오는 거죠. 게다가 Q는 유지가 됩니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비싸다고 해도 먹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기존에 많이 봤던 거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갖고 있는 건 대상. 어제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4개월, 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야, 좋은 거 잘못 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인 건 삼양식품. 이거 며칠 전에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삼양식품이 움직이는데 기관이 산다. 연기금이 산다 얘기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금 여전히 지금 어제 같은 날도 샀어요. 이렇게 계속 사다 보니까 이거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삼양식품인데 변화가 나온다는 걸 느끼는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대형 쪽에선 롯데칠성 요새 제로콜라 네. 그 차도 지금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다고. 저는 벌써 올해 여름부터 펩제를 한번 마셨습니다. 근데 좀 맛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라임이 네. 보통 그 코카콜라 제로는 텁텁해요. 약간 쓴맛이 네. 느껴지던데 나는. 근데 이 라임이 그걸 잡아주더라고요. 펩은 잡아요? 펩시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제로 쪽은 코카콜라 많이 떨어졌습니다. 펩시콜라 제로 라임 펩제라라고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올라왔고 거기다가 사이다 쪽에서도 제로 사이다 나오죠. 그래요? 네, 이것도 영향을 받고 거기다 중요한 건 펩제 망이 나옵니다. 망한 거 아닙니다. 망고가 나와요. 펩시콜라 제로 망고. 이게 내년에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러면 또 뭐 나올 거예요? 펩시콜라 제로 식혜? 식혜는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식혜, 그게 참 별거 아닌데. 근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얼음 살살 살얼음 낀 거 탁 장독대에서. 동원식품에서 네. 그 수정과랑 식혜가 나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가서 보고 샀는데 꽤 괜찮습니다. 좀 달아요. 그래요? 달긴 달는데 맛에 되게 충실했습니다. 이게 또 만든 데가 동원 FM이 있잖아요. 동원 FM이 볼까요? 네. 그 펩시는 근데 어디서 판매하는 거죠? 롯데칠성. 그것도 네. 코카콜라. 코카는 LG생활건강.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세가. 그러니까 원료를 갖다가 이제 약간 어차피 로열티 다 주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대세인데 저는 그렇지. 펩시가 더 요즘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롯데칠성이 모멘텀이 더 많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는 지금 어제 조금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롯데칠성이 훨씬 더 강하죠, 추세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다 부각됐고 또 마지막 또 인류 최대의 숙제 롯데칠성의 서초동 물류부지. 진짜 그거 개발하면 대박일 텐데. 시총만큼이래요. 땅만, 땅 가치만. 지금 현재 롯데칠성이 1조 7천억, 1조 5천억대 되는데 그 정도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돼서 움직이면 당연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이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음식료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가장 강했던 거는 샘표 식품 이런 것도 좀 센데 원래 전통적으로 그냥 훅훅 들어갔다가 잘 빠지는 종목인데 이런 거 플레이 되지 않나 싶고 또 오랜만에 CJ 지금 프레시웨이 이쪽도 오랜만에 또 식자재 유통이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쪽에서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원료 쪽은 떨어졌는데 유통은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좀 늦죠. 여기서 또 늦게 마진을 또 챙기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한번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는데 이거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늦게 보셔도 늦지막히 대응하셔도 되지 않나. 네. 약간 어차피 지금까지 한 5개월 갖고 있던 거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내년까지는 볼만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제약주 쪽은 불황 견딜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년 동안 소외됐고 그래서
가격 올려도 전가가 가능하고 이런 쪽에서 제약주를 바라보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무겁다고 보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솔직히 그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중국에서 변화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약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가장 또 움직일 수 있는 쪽이 거기 갖고 있는 공장이나 법인 갖고 있는 쪽 북경한미가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아마 생각보다 조금 열렸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런 것 같고 게다가 또 최근에 봤던 거는 뭐 JVM 이런 것도 약국이 마비가 됐다면서요 거의. 그러면 약국의 자동 소재화하는 회사들 이런 거 가지고 또 쭉 올랐다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또 나오면 트레이딩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mRNA 관련된 ST팜도 지금 기조 약간 이제 고점에서 더 안 밀리고 거래가 싹 살아난다 그러면 이런 건 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니까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런 쪽에서 한번 플레이가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플레이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케어젠인데요. 한번 부각 받을 때 쭉 갔다가 또 아니면 내려오고 하는 현상인데 만약에 저는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만 또 약간 한 12만원대 밑으로 한번 자리 차지하게 되면 그런 때 한번 또 타이밍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거는 또 당뇨 쪽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괜찮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영화 쪽은 파란색이네요. 딱 이게 눈길이 가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네. 오르고 뭐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중 아니에요? 조정도 선별적으로 나오는데 요즘 보니까 그래도 성과 좀 대표적 CJ E&M 같은 경우는 뒤늦게 내가 대장이지 라고 움직이고 있고 게다가 또 NEW 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우리 이제 대장 이제 나와 그러면서 계속 붙어는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 쪽에서는 더 가는 것보다 약간 좀 저항권에 진입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움직였던 CJ E&M 같은 경우도 부담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필요도가 좀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또 막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관심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좀 챙기고 차라리 새로 시장은 또 신선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신선한 테마 움직임 나오면 어떨까?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제 시간의 쪽까지 보게 되면 원자재 쪽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들썩거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때 강했던 뭐 조일 알루미늄 이런 거 지금 어제 보니까 또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여기서 알루미나이 카보네이트 그쪽 이거 뭐 또 뭐 수출 통제한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데 아마 시가가 많이 붙었다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게 또 연관되는 게 달러 약세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들썩이는 거를 또 약간 미리 선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데 우리가 보통 저 컨텐츠주들 넷플릭스 뭐 개봉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로 해가지고 붐이 일어났던 그 관련주들 네. 여기에도 저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요즘 뭐 레몬레인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끝났죠. 이거 이제 이번 주에 끝나죠. 아 그런가요? 16화 이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네. 차트를 봐도 이게 근데 이게 보면은 네. 이게 테마 항상 좋은 드라마가 나오면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네. 우리 가족분들 이게 좀 물리신 분 혹은 이번에 놓치신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아 드라마가 언제쯤일 때 매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정확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는 컨텐츠 쪽은 시청률에 먼저 반응합니다.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차가 끝나지 않습니까? 회차 중반 넘어가게 되면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드라마라도. 그러니까 초, 중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6화다 그러면 8화 정도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갖고 계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초기 때 이어가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도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됐던 게 가장 정점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우영우 때도 그랬고 예전에 에이스토리 또 킹덤 때는 약간 좀 한번 갔다가 한번 더 가다가 이제 쌍봉으로 밀렸지만 항상 이런 건 또 한국 시장의 특징이죠. 네. 지금 마침 또 허클님이 뉴스 하나를 주시는데 네. 한국 드라마 방영할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아노이 위성 TV 어제 우리도 이 얘기 나눴는데 사실무근이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적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네, 아. 사실 네. 이거를 저 화면이 가려져가지고 제 내가 얼굴에- 저걸 못 봤네. 숙일 때, 우리 김윤수 대표 보이시죠? 얼굴 예. 보느라. 네, 아. 아유, 예. 이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또 와 이제 중국 공영방송에서도 하나 싶었더니 또 이런 것도 빠지죠. 그래서 왜 빠지냐면은 만약에 리오프닝이 아니고 좀 길게 가겠다 싶으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리오프닝으로 되게 바삐 가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런 상황 쪽에서 이 드라마 말고 나와서 이제 일할 준비해 이거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쪽은 그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 특징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나머지 수급 쪽인데요. 혹시나 지금 현대중공업인데 이제 조선주가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어제 흐름 좋았어요. 섹터 자체가. 네. 이런 거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수급 붙으면서 쭉 들어오는 거 괜찮은데 힘 빠지나 안 빠지나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또 내려오는데 지금은 최근에 나오는 수급 보면은 들어 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움직이면 저희는 조선주 됐다. 조선 기자재 보자. 네,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또 아까 빨라지는 지금 이제는 중국에서 7일 격리 3일 집중 격리 3일 추가로 했던 게 이제 제로 3일만 격리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뭐가 움직이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보따리상 따이공? 따이공. 예. 네. 자꾸 이게 저는 베트남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요. 따이공이. 콜라 그만 마시라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격리를 10일 동안 하게 되면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일 정도만 해보겠다라고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따이공 와서 혹시 면세점 쪽을 또 돌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게 대표적인 호텔 신라죠. 그런 쪽으로 오랜 행보 끝에 나오는 변화 이거 좀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